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네. 우리 예비군 훈련장 분위기에 이교시 네. 아 우리 뒷배경도 녹색이야 근데 완전 필드에 나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2교시는 좀 밝은 소식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1교시에 약간 살았다. 억눌려왔던 그런 분위기 좀 벗어나서 그리고 혹시라도 1교시에 저희 방송 듣고 불편한 지점이 있다면 또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드릴까요? 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어디에 불편한지 잘 모르겠어. 미리 사과. 미리 사과. 미리 사과. 어디 부분이 불편할지 모르니까 때문에 아마 좀 불편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좀 사과드리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더 나은 방향 가기 위해서 제가 더 나은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방탄소년단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에 대중문화 소식이라고 한다면 저는 단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방탄소년단이 이제 이 빌보드 200에서 1등을 했잖아요. 그 다음 날 종합 일간지가 난리가 전부 일면이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스포츠 신문이 아니에요. 심지어 경향신문에서 일면에. 일면에. 그리고 어제 뉴스 틀었는데도 BTX 얘기를 하더라고. 그 약간 8시 뉴스랑 9시 뉴스 종합 뉴스 있잖아요. 대형 종합 뉴스. 거기에 이제 아이돌 그룹 소식이 나온 거는 진짜 오랜만이긴 하죠. 대단한 거죠. 예전에 뭐 이렇게 약간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아이돌 분들의 소식은 있었지만 이게 좋은 소식으로 약간 이렇게 소개가 된 건 거의 싸이 씨 이후로 거의 처음이죠. 처음. 이제 싸이 씨하고 조금 다른 결인 게 싸이 씨는 어쨌든 유튜브에서 이렇게 뭔가를 쌓아서 빌보드로 갔다면 BTX는 그냥 발매와 동시에 바로 차트에 진입해버린 거예요. 두 분은 약간 어때요? 빌보드라고 하면 또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는지? 저는 길거리 이렇게 빌보드 차트. 길보드 차트. 약간 옛날 카세트 팔 때 그때 뭐 길보드 우리 길보드 했죠. 그래서 그런 느낌 아세요? 길보드요? 길보드는 몰라요. 그게 길거리에 약간 리어카 같은 데서 이렇게 테이프 팔고 이런 거 이 친구가 90년생입니다. 그런 그 리어카에서 파는 그 테이프. 휴게소에서 팔고 있는 휴게소는 아니고 좀 달라 느낌. 홍대나 시내.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다운타운가 앞에서. 그래요? 신촌, 홍대, 강남 이런 데 팔았거든요. 처음 들어봐요. 못 봤지. 길보드란 말을. 왜냐면 제가 20살 때였으니까 이 친구들은 뭐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으니까 뭐 봤겠습니까? 그냥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는 뭔지 알아요? 카세트 테이프는 알죠. 그러니까 길거리하고 빌보드를 합쳐서 이렇게 빌보드라고. 빌보드 차트라고. 거기에서 뭐 김건모 씨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테이블 만드시는 분들이 어떻게 만드냐면 인기 있는 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발매가 됐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본인들끼리 딱 이렇게 트랙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짬뽕 테이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수들 모음집이에요. 모음집. 히트가요 모음집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최신 음악부터 쫙 만드는데 이제 거기 보면 리어카 앞에 순위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장 인기 있던 그부터 순위를 적으시는데 이게 약간 길보드 차트. 그렇지. 거기서 울리면 뜬 겁니다. 왜냐면 이제 거리에 올리는 거니까 계속 길거리에 다니면 막 노래가 들리니까. 지금이야 지표네요. 지표죠. 제 시대에는 싸이월드 BGM. 그 BGM. 그렇죠. 약간 싸이 BGM으로 어떤 노래를 많이 쓰느냐. 그게 1등의 지표였어요. 거의. 요즘은 이제 아시겠지만 멜론이라든가 이런 음원 차트 이제 이 순위가 또 그러니까 약간 시대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다르네요. 약간 인기 있는 척도의 그 뭔가 우리의 약간 로망 이런 거에 좀 빌보드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이 한국 가수가 1등을 했다. 야, 그걸 믿기지가 않아. 사실 좀 믿기지 않나. 미국의 약간 멜론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면 이게 멜론이라고 하기에는 멜론은 사실은 유통업체니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멜론은 또 유통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8개 주요 음원 차트 중에 하나니까. 가장 좀 인기 있는 차트 정도다. 그래도 음반이 아닌 음원만 다르거든요. 근데 이 빌보드는 사실 그런 거 아니면 10대 가수 하듯이 연말 시상식 때 마지막 우리 가수들 가수왕 뽑는 뭐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빌보드의 경우에는 1930년대부터 시작된 차트. 38년부터 시작된 차트고 그리고 이제 빌보드에서 이제 핫백이나 이 빌보드 200 같은 용어가 생긴 게 50년대부터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60년 정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음반, 음원, 스트리밍, 뭐 다운로드, 뭐 판매, SNS 이런 거 다 포함한 차트. 라디오 라디오 방송 횟수 다 포함한 종합 차트. 가장 공신력을 받고 있는. 그래서 세계의 가수들이 자기가 세계 진출을 하거나 유명해지고 싶다고 그러면 한 번쯤은 꼭 올라가고 싶은 그런 차트가 되는데 그 차트에서 이제 메인 차트가 2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1등. 방탄소년단이 1등을 했다는 그런 소식.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좀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사실은 이 차트가
어제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빌보드 측에서 일찍 이렇게 좀 약간 이슈가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네. 미리 기사를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차트가 이제 아마 오늘 발표된다. 그러면은 한 이틀 전에 기사로 먼저 쓰는 거죠. 누가 1등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방탄소년단이 1등은 처음 한 거는 좀 이슈이기 때문에 네. 기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으로 28일 아침인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탄소년단이 한국 그룹 최초로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랑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Love Yourself 전 티어 앨범으로 빌보드 200에서 첫 1위를 따냈다. 이런 식의 기사를 기사 2개를 연이어 올렸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도 네. 아직 차트는 안 나왔지만 1등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건데 네. 이 차트가 이제 한 거는 1936년에 일단 이 빌보드가 처음으로 순위를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싱글 차트라고 하는 핫백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핫백이 1958년 처음 발표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음반 차트라고 불리는 빌보드 200은 1963년에 처음 순위를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3년이면 40년 어머니 50년 부모님들 어머니입니다. 날 텐데 근데 이제 한국 가수로서는 최초 1위고요.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의 지난 앨범 DNA에 들어있는 Love Yourself 승허 앨범이 7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네. 유일하게 한국 가수로는 10위권에 두 앨범 연속으로 이제 이름을 올린 연속으로 네, 그렇죠. 7위로 올라갔고 1위니까 10위 안에 네. 들었다 이런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비영어권 가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앨범을 내지 않는, 그러니까 한국 앨범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 부분에서 좀 영어로 앨범을 내지 않는 가수 중에서는 12년 만에 나온 1위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월드뮤직이라고 이제 이 빌보드에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미국이랑 이런 영어권 국가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만 기원된 음악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팝이나 힙합이나 이런 거는 외국 가수가 불러도 월드뮤직이라고 하지 않는데 K-팝은 약간 월드뮤직으로 분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메인 장르가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장르라고. 우리로 따지면 외국 차트 느낌. 외국에서 나온 차트인데 그 노래 출신으로는 역사상 처음 1위. 이런 기록을 좀 세웠다는 그런 말씀을 좀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대통령 축전까지 이미 받으셨다고. 어제 그제 나온 소식이긴 한데 저는 사실은 뭐 축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금메달 따고 나면 뭐 줍니까? 연금도 주잖아요. 연금 일단 줘야 됩니다. 연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나라를 알렸으니까 매달 한 50만 원씩 연금 줘야 될 것 같은데. 사비로 좀 주실 수 있습니다. 선배님 사비. 죄송한데 저 연금 붓고 있거든요. 제 거 나오면 그때 연금 나오면 내 거 나올 때 그때 같이 방송소년단 은퇴하지 않았을까요? 그분들은 은퇴해도 지금 나보다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은퇴해도 노후가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연금 정도는 뭐 이렇게 좀 지급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거는 뭐 아마 논란의 요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TV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BTX 대단하다. 저 정도면 군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세계로 더 뻗어 나갈 수 있게. 사실 약간 손흥민 선수 얘기랑 식으로.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이제 좀 활동 지금 뭔가 탄력 받았을 때 지금 군입대를 해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참 이럴 때는 좀 제필스처럼 일찍 갔다 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그 친구들이 저는 사실 그럴 줄 알고 미리 갔다 왔는데. 본인 해외 진출을 약간 해외 진출. 아니 그런데 BTS 한 번씩 나갈 때마다 제필 씨가 대타로 거기서 대타 제필 하고 또 나가면 또 옆에 있고 옆으로 그분들 다 돌아올 때까지. 좋은데요, 대타 제필. 대타로 대타 제필이. 그게 좀 활동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미리 사과 먼저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핫백이나 이제 빌보드 200 이런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핫백이라는 차트는 싱글 음원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빌보드 순위라고 하면 핫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인터넷 그 음원 다운로드 횟수하고 그다음에 에어플레이라고 이제 하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횟수, 그리고 그다음에 그 유튜브 조회수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음반 시대는 아니잖아요. 음반은 이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고 디지털 싱글이라든가 한 곡 또는 뭐 미니 앨범처럼 한 3-4곡 이렇게 나오는 시대다 보니까 음반 차트에 올라갈 수 있는 음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원의 시대다 보니까 음원끼리 경쟁하는 핫백을 더 높게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도 최근에 이제 여기서 10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페이크 러브, 페이크 러브가 10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했는데, 이 핫백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빌보드 차트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차트인데 이제 이 차트에서 사실 방탄소년단이 기록한 12조 대단한 성적이지만 이미 앞에서 한번 큰 성과를 거둔 가수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싸이. 약간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싸이 씨가 2012년도에 그렇죠.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7주 연속 2위를 했었어요. 와, 그때 1위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막. 맞아요. 1위가 그때 1위가 마룬5였어요. 맞아요. 마룬5가 비켜주지 않아서 결국 이제 싸이 씨가 원통하게 7주 동안 2위를 하고 이제 물러났던 그 차트인데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싸이 씨의 이 히트가 더 아직은 좀 팝백에서 높게 쳐지는 이유가 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싸이 씨가 원래는 처음 들어왔을 때가 64위로 들어왔었대요. 근데 이제 이게 쌓이고 쌓여서 2위까지 간 거죠. 근데 BTS는 처음에 들어온 게 10위. 진입을 10위로 했죠. 저는 그래서 좀 다른 게 싸이 씨는 좀 어떻게 보면 핫해서 갑자기 이슈몰이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 작품에서는 큰 이렇게 재미를 못 봤잖아요. 사실 그 다음 나온 젠틀맨도 5위까지 올라갔어요. 네, 5위에 올라갔어요. 핫백 5위까지 올라갔는데 약간 강남스타일만한 그런 신드롬은 좀 아니었다는 평가가 좀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런 차트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핫백에 진입한 가수 좀 한국 가수도 포함하자면 싸이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도 있었지만 CLC도 올라간 적이 있고요. CL? 네, 21의 CL. 맞아요. 미국 앨범 올라간 적이 있고 원더걸스가 사실은 원더걸스를 하면서 그때 박지영 씨가 미국 가서 기자회견도 했죠. 노바디인가요 혹시? 미국으로 갔었죠. 미국 앨범 내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엑소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빅뱅, 지드래곤 이런 분들이 좀 올랐던 그런 차트였고 그다음에 앨범 차트 이제 빌보드 200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빌보드 200은 좀 앨범 판매고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음반이 얼마만큼 미국에서 팔리냐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음원 차트에 비해서는 팬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팬들이 정말 이 음반을 그냥 노래 한 곡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음반을 사주느냐 사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2014년에 차트 좀 개편을 해가지고 워낙 요즘에 이제 디지털 음원 시대다 보니까 음반이 많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운로드를 10번 받으면 음반을 한 장 산 걸로 쳐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새로운 도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음원 시대에 맞춰서 음반 자체로는 좀 측정이 불가능하니까 다운로드 10번 받으면 그냥 하나 산 걸로 쳐주고 무작위로 한 10명이 그걸 하나를 사면 하나 산 거로 카운트가 1이 되는 거예요. 한 장이. 그리고 그 스트리밍 우리가 얘기하는 실시간 듣기라고 하죠. 이걸 1,500번 하면은 1,500번이요? 한 장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바뀌었는데 사실 방탄소년단한테 이게 유리하죠. 엄청 많죠. 워낙 온라인 활약이 대단한 팀이기 때문에 유튜브 조회수 이런 것도 사실은 9일 만에 1억 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1억 개가 넘어가는 팀한테 1,500번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야 유튜브로 1억 뷰면 사실은 그거 나중에 금액으로 그 돈 한산해 주잖아 유튜버. 야 우리 뭐 한 10만 명만 넘어도 난리라고 했는데 야 1억 뷰. 아무튼 그래서 이 차트는 좀 그 전문가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약간 뭐 인기보다는 가수의 인기보다는 완성도, 맞아요, 약간 뮤지션으로서의 그런 입지 그리고 그런 작품성 이런 것들을 더 좀 쳐주는 그 차트.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1등한 차트는 빌보드 200 1차트고요. 그다음에 지금 10위에 올라간 차트는 싱글 음원 차트. 그 핫백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사실 작년 이제 가요대전 때 레드카펫을 MC를 했었거든요. 정혁 씨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제가 있었죠? 서울 가요대전 제가 2013년에 제가 했었죠. 그리고 선배님 2015년도에도 연예대상 했었죠. 그쵸 레드카펫 그때 제가 신인이어서 봤는데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배웠대요. 많이 배웠다고요? 많이 배웠어요. 무대에서 벌벌 떠는 거 봤어? 레드카펫 너무 잘해서 그때 신인이었는데 막 동기들끼리도 역시 동엽 선배 멋있다. 근데 저는 그 지금 얘기 나와서 저도 아까 언제 말을 꺼낼까라고 생각했는데 13년도에 방탄소년단 데뷔 때 제가 봤어요. 그때 인연이 있었어요. 그때 대한민국의 아이돌은 제가 다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심지어는 인터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제작했던 모든 스태프들이나 이분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 제일 높은 분이 저하고 친한 형이었어. 그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우차사에서 출렁출렁 누명의 추억이 갓 부상에 올라올 때니까 그 가수분들한테 이 영상
제 핸드폰으로 출렁출렁 한 번씩 시켜가지고 요건 내 개인적으로 좀 쓰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표님이 해 동엽아 해달라면 해줄 거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제일 유명하셨던 분이 엑소였어요. 저는 엑소만 따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방탄소년단 오고 막 하는데 그 친구들이 시키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영상을 다 땄어. 시스타도 따고 뭐 대한민국에 내려라는 그룹들 다 땄어. 그리고 엑소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엑소를 써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완전체는 바빠서 안 되고 4명인가 와가지고 4분이 왔어요. 그래도 4명. 그래서 4분이 저하고 인터뷰도 하고 출렁출렁 대주고 이동엽 문제는 그 영상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32GB밖에 안 되는 그 영상이 다 넣어놨어. 근데 제가 그 핸드폰 쓰면 쓸수록 핸드폰 용량이 작았나 봐. 설마 잘릴 거 아니야? 설마 그럼 어디서부터 자르겠어요? 어디야? 신인 방탄소년단 내가 방탄소년단부터 없애는 바람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에 방탄소년단 할 때마다 그 영상이 내가 머릿속에 막 있거든요. 막 애들한테 내가 옛날에 했다 하면 그 영상만 달래. 이동엽 씨 뭐 청취자분들 안 보시겠지만 눈물이 나는 표정이에요 지금. 그 영상만 있었어도 제가 눈이 붉어졌어요 지금. 인터넷에 그거 유튜브에 올리면 그게 몇만 분입니까? 동의를 한 거니까 그 당시에는. 그분들도 정해주고 그때는 또 심지어 고맙다 했죠. 방탄소년단도 좋아하는 이동엽 뭐 이런 거죠. 그분들이 아유 이동엽 씨 너무 팬이에요, 형 팬이에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대형 가수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이 한 챕을 모르는 거죠, 그죠? 그걸 왜 지었을까요? 그래도 정말 그 당시에 그 출렁출렁을 따라하는 것 자체가 다 따라해줬죠. 그래서 제가 또 방송할 때 엑소가 출렁출렁하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TV에 하면 실시간에 엑소랑 저랑 같이 떠가지고 그 영상 제하고 같이 했던 영상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엑소 거는 살리셨네요, 그죠? 엑소 거는 그때 당시만 해도 엑소가 너무 대단해. 뭐 지금도 대단하고 대단하죠. 너무 대단하고 뭐 엑소를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엑소랑 찍은 것도 너무 영광인데.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 디지털 뭐 장의사 이래가지고 약간 포렌식 이래가지고 살릴 수 있나? 그 살리는 방법이 있지 살리는 않을까? 돈보다도 그걸 쓸 데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부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배님? 그냥 이거 출렁출렁 내 유행어인데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제필 씨가 지금 맞다. 방탄소년단이다. 방탄소년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예인 거 아시죠? 네, 출렁출렁. 개인파방 형 연예인 아시죠? 재밌는 형이네요. 자, 우리 방탄소년단 우리 이걸 해야 성공합니다. 뜹니다. 이걸 해야요? 이거 출렁출렁 한번 해보세요. 시작. 출렁출렁. 넘실. 자, 이동엽 최고해. 그래, 최고. 스타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스타 되고 싶으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살이 사욕을 채워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이 방탄소년단과 이동엽 씨 간의 이런 가슴 아픈 인연이 그분들은 저 기억도 이제 못할 건데. 근데 출렁출렁 기억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기억 못할 거야. 저는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저도 봤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딱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꽤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때도 이미 느낌이 다르니까. 작년 12월이었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딱 돌아왔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뭔가 그때부터 느낌이 남다른 게 뭔가 포스가 끼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미국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 인터뷰를 하면은 너무 좋고 포즈 하나씩 해주세요 하면 포즈를 막 세네 개씩 해주고 대형 스타들 여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달라, 역시. 그때부터 이분들 될 것 같다. 리포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아니 근데 난 너무 웃긴 게 그때부터 될 것 같다고요? 그분들 되고 나서 인터뷰한 건데. 그러니까 더 될 것 같다. 그때는 지금만큼도 아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도 이때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에 국위선양하고 있다 지금. K-팝으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그룹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왔구나. 사실 BTX 이후로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보이 그룹이나 걸 그룹들이 맞네요. 전 세계 시장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개그맨까지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교두보를 넣었다고 볼 수 있죠. 개그맨은 말이 안 돼. 개그맨은 이제 차트가 따로 없으니까. 없고, 근데 사실은 언어적인 장벽도 해외 너무 공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우리 그거 옹알스를 비롯해서 옹알스가 또 넘버볼 우리 박성호 씨 이끄는 개콘 또 쇼그맨 또 이제 미국 공연을 또 그렇죠. LA 가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영어를 배워놔야 되겠네요. 테니스 하던 그 친구들도 지금 이제 아틀란트인가 뭐 그쪽으로 개그 공연하러 갑니다. 너무 잘 되네요. 다 잘 되네. 뭔가 세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정점에서 좀 방탄소년단. 그리고 또 BTS가 이제 이슈가 되니까 한국 경제에도 약간 미치는 영향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얼마 전에 그게 이제 한 게임 회사에서 방탄소년단이 소속돼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샀거든요. 그건 이제 약간 25% 정도를 이제 매입을 했는데 그때 이 4월달 얘기예요. 사실 이게
25% 정도를 매입했는데 4분의 1이잖아요. 네. 그거를 썼더니 총 매입가를 2,014억 원을 내고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분이 100%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 860억 원 정도 되거든요. 하면은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 가치가 그 정도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네. 이게 이제 빌보드 1등을 안 한 당시에 그때 규모였기 때문에 뭐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든지 지금 또 성과를 또 보태면 1조 원이 된다. 와. 네. 방시혁 씨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YG랑 뭐 SM 합쳐도 방시혁 씨한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총이 960매 정도의 그런 가치를 엄청나네요. 이 빅히트가 지금 좀 시장에서 여겨지는 가치가 그 정도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SM을 뭐 JYP와 YG는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빅히트가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는 게 방탄소년단 외에는 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방탄소년단하고 빅히트는 거의 이제 같이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SM이나 이 YG가 각광을 받는 거는 한 팀이 내려오면 쉬면 한 팀이 또 올라오고 이런 루틴이 가능한데 방탄소년단 쉴 때는 뭔가 수익 모델이 없다는 게 약간 좀 쉴 땐 또 CF 찍고 하겠지. 그렇죠. 쉴 때 이제 국내 들어오고 국내에서 또 이렇게 예능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팀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동엽 제필팀 어때요? 죄송한데 제필이는 되는데 제가 상품성이 없습니다. 제필 씨는 괜찮아. 동엽이는 이제 애 아빠입니다. 남편 그렇게 막 1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방탄소년단이 뭐 이렇게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싸이 씨가 강남 스타일이 뜨고 났을 때 저희 해외 나가잖아요. 코리아 하는 순간 강남 스타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이제 페이크 러브겠네요. BTX 뭐 그 영상만 있었으면 나도 친한 동생이 하면 다 공짜인데 해외 나가면은 I'm BTS friend 하면 My friend 하는 순간 끝인데 그 영상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식사 공짜로 하시려는 거 한번 해볼라 했더니 그건 안 되겠다. 홈스테이크 지금 밥 사달라고 그러고 그럴 거를 이미 알고 이제 없애게 했나봐요. 그러네. 운명적으로 그죠. 다 이유가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약간 빌보드 관련해서 취재를 하면서 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한 게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빌보드와 연관을 맺은 우리나라 가수들 하면 뭐 싸이 씨도 계시고 요즘 뭐 아이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한국 가수 중에 1953년도에 결성된 가수가 53년도에 빌보드에 올라간 적이 한 번 있어요. 6.25 전쟁 딱 끝났을 뭐 그쯤 시점이네요. 좀 재밌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게 누굽니까? 이 누구냐면 김시스터즈라는 팀이 있어요. 김시스터즈. 김시스터즈가 어떤 팀이냐면 1953년 결성됐는데 이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불렀던 이난영 씨 그리고 당대의 그 천재 작곡자로 불리던 김혜송 씨의 두 딸인 김숙자 씨와 김애자 씨 그리고 그 사촌인 김민자 씨로 구성된 여성 트리오 그룹입니다. 야 이게 우리 이번에 컬링 할 때 그 가족들 온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영미 누나 영미 동생 민자 숙 패밀리 애자 이 세 분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이 이제 1959년에 미국에 진출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약간 뭐 그 군부대 위주로 이런 데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진출해서 당대 할리우드 톱스타였던 프랭크 시나트라 그리고 마를린 monroe 등과 함께 할리우드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체가 그때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라서. 그랬는데 1962년에 찰리 브라운이라는 노래로 빌보드 싱글 차트 지금의 핫백이죠. 진입한 기록이 있대요. 있어요? 1963년, 62년. 대단하다. 약간 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시스터즈는 그 빌보드 메인 차트에 최초로 입성한 한국인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록 영화가 해외에서 만들어진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김시스터즈를 다뤘던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국내에 소개가 되면서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했구나라는 걸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는 이 김시스터즈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를 좀 알아봤는데 사실은 62년도에 차트 진입이니까 활동을 그때 하셨다는 게 사실 56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살아 계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봤더니 한 팀이 한 70년대쯤에 해체가 은퇴를 했고요. 그래서 멤버 중 한 분이 87년에 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아직
다행히 두 분은 좀 살아 계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분은 유럽 쪽에, 한 분은 미국 쪽에 지금 살고 계신 걸로. 와, 이래 되면 BTS 때문에 우리가 잊혀졌던 어떤 역사의 인물을 재발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빌보드 하면 우리나라와 빌보드가 연관을 맺는 거를 소개를 하면 보통 뭐 원더걸스가 이제 노바디로 들어갔다. 2009년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초로 많이 좀 들은 분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50년 정도 먼저에 62년도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대중음악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태동하고 있을 당시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분이 또 있었다. 김시스터즈라는 팀이 있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굉장히 좀 좋은. 그 당시에는 대단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대단한 건데 매체의 발전이 부족해서.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네. 뭐 음원을 봤던 것도 아닌데 순수하게 진짜 미국 활동을 통해서 프랭크 시나트라는 아시죠? 그 마이웨이 불렀던 분이시고 마릴린 monroe 이런 분들하고 활동했다고 하니까 치마 이렇게 막 날아가는 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잘 몰랐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기록 영화를 통해서 이분들의 활약이 전해지고 그래서 김시스터즈를 약간 조명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이제 이번에 빌보드에 대한 관심을 높였기 때문에 빌보드와 한국인을 이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 김시스터즈의 좀 존재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24일 날 방탄소년단이 이제 컴백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 목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원래는 이 친구들 목표가 이제 빌보드 200에서 한번 1등을 해보는 게 원래 꿈이었고 핫백에서 1등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핫백에 10위로 올랐죠. 빌보드 200은 1등을 한번 해봤고 이제 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라든가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무대 한번 서봤고 그러니까 남은 목표가 뭐냐고 했더니 핫백 1위 그러니까 싸이가 못했던 핫백 1위 그다음에 그래미 시상식에 한번 올라갔다. 우와. 그다음에 스타디움 투어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미는 아시겠지만 이 빌보드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와 포함해서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불리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그래미 노미니즈 해가지고 막 앨범이 나오면은 우리가 막 CD로 사서 듣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한국 가수 노래가 실린 거를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을 날이 볼 수 있을 제가 봤을 땐 무조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그래미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탄소년단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이들의 성과를. 왜냐면 이게 흐름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미라든지 CNN 이런 매체들이 또 주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빌보드의 성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스타디움 투어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탑 가수들 뭐 비욘세라든가 이런 분들만 하는 건데 한 5만 명 규모의 경기장에서 도는 투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경기장이 아무래도 뭐 야구 고척돔 하면 2만 5천 그다음에 뭐 잠실 올림픽 경기장 하면 2만 이 정도인데 좀 많은 게 이제 잠실은 주경기장이죠. 거기 한 5만 5천 6만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규모의 경기장만 다니면서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10군데 한다 안 그랬어요? 되게 막 그런 풋볼 경기장이 많잖아요. 미식 축구랑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데를 5만 명 이상을 돌면서 이제 탑스타처럼 투어를 하는 게 스타디움 투어라고 하는데 이게 방탄소년단의 꿈이라고. 지금 우리나라를 통해서 어쨌든 전 세계에서 한 10군데 투어 한다고 내가 이거는 이제 그 8월 달부터 방탄소년단이 투어를 러브 유어셀프 투어를 도는데 이건 미국만 도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로 유럽 이렇게 뭐 아시아 이런 데를 돌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직은 스타디움 규모급은 아닌가 같더라고요. 한 2, 3만 명 규모는 하는데 이게 스타디움은 5만 명 이상 투어기 때문에 조만간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지금의 기세로 따지면 시간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축전을 보낼 것처럼 이 친구들이 아직 좀 어리고 또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침착해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이제 이런 성과에 대해서 뭐 좀 설레고 좀 떨리고 그러지 않냐 그러면은 그냥 오늘까지만 기뻐하고 내일부터는 음악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성을 찾고 그러니까 붕 뜨지 않는 거 있잖아요. 보통 그쪽에서 내려놓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조립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가 최우수상 받고 나서 뵀었는데 그때 거의 유석 씨 느낌으로 이렇게 그래요? 이제 끝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진짜 끝났더라고. 그래서부터 내려놓고 다시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성과를 그냥 대단한 친구들이네. 그냥 이렇게 초심을 잡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시 시작하는 초심을 잡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다는 생각이 마인드 컨트롤이 대단한 친구들이네요.
네. 아무튼 좀 어린 친구들이고 젊은 친구들이지만 네. 많은 분들한테 약간 가르침을 주고 교훈을 주는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좀 지난주 계속 방탄소년단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는 좀 가요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뿌듯하고 많은 또 팀들이 네. 이분들의 그런 성과를 좀 보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팀들이 그렇죠. 빌보드에 좀 이름을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저 벽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네. 그 부담감 때문에 시도조차 안 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BTS가 넘는 시작이죠.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할 수 있구나. 우리 골프 칠 때 박세리가 LPGA 투어 그렇죠. 네. 우승할 때 아, 대한민국 국민도 할 수 있구나. 박찬호가 공을 던져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갔을 때 그때 느낌이에요. 저는. 차범근 선수가 또 그쪽 넘어갔고 그거는 좀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옛날 지금 김 시스터즈 넘어갔을 때 느낌도 모르시는 분이 그 얘기를 70년대 얘긴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이건 좀 공감한다는 거니까 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우리 웃음을 주시는 개그맨분들도 네. 좀 해외로 국위 서양을 많이 좀 하시면 좋겠다. 영어를 배워야 되겠네. 영어도 중요하지만 일단 한국에서부터 뭘 해야 왜 개그가 힘드냐면 예. 노래란 거는 어떤 공감대가 딱 있습니다. 근데 네. 개그는 문화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뭐 넘버벌 이래서 이제 무언극 같은 게 또 많이 있고 하니까. 네. 아니면 선배님 트로트로 아니면 랩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애 키우고 있다니까. 열심히 그냥 애 키우고. 랩으로 빌보드 차트 한번. 트로트로 한번 어때요? 최초로 우리 애들을 지금부터 교육시켜서. 네. BTS 회사 어디죠? 빅히트? 예. 그 다리 좀 놔주세요. 방시혁 대표. 시혁이 형님한테 우리 딸 아들 좀 부탁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끝났고. 오늘 또 이게 또 저희가 좀 재밌는 얘기 또 많이 나눠봤는데 네. 사실 이제 제필 씨가 그 지지난주에 이어서 또 네. 힘들게 와주셔가지고 아유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또 계속 말씀도 많이 도와주시고 네. 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녹음하면서 계속 좀 이렇게 감사하고 좀 네. 감동받은 부분이 있는데 어떠세요? 오늘 녹음을 또 해보시니까. 저야 뭐 이제 대타 부장까지 왔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뭐 네. 연락 주시면은 저는 참여할 의사가 너무 충분하고 좋다. 그리고 네. 이제 지지난주에 선배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세훈 씨만 계셨는데. 네. 역시나 이제 동엽 선배님은 제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선배님 갑자기 당황했어요 지금. 네. 너무 아이디어적이나 유머러스하고 우리 기자님은 또 너무 말씀도 잘해주시고 해서 저는 여기 올 때 솔직히 많은 정보를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긴 하지만 또 제가 배워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또 큐레이터시니까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너무 뜻깊은 자리였어요. 수강료 내고 배우도록 해요. 자, 수강료 얼마 떼고 출연료 넣을 테니까 그거 알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또 선배를 살려주는 고맙습니다. 유행어로 살려주는 또 고마운 후배네요. 우리 제필 씨가 제 3회 멤버로 이제 우리 제 3회 멤버면 저희 멤버가 4명인데 제 3회 멤버라고요? 네, 이태영 씨는 빼고 이제 네, 우리 제필 씨로 같이 가도 되겠다. 다원 씨와 이태영 씨의 반응이 궁금하긴 한데. 네. 제필 씨 제 3회 멤버로. 네, 제 5도 아니고 제 3회 멤버로. 그만큼 아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언제 하 기자님 저 그다음이 제필 씨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 오늘 뭐 약간 1교시에는 약간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2교시에서 좀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좋은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소식으로 좀 밝고 명랑한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가 정보사관학교 하이스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수업 끝. 띵동 댕동 도롱 띵동 댕동.